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홀어머니의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 아들이고요. 결혼 전 저희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 라는 말을 항상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후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일주일에 4번을 불러내시더군요. 늘 함께 저녁밥을 먹자고 부르셨고 집안의 모든 일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형님이 같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야 한다. 은행 통장 정리해야 한다. 청소해야 한다. 장 볼 때 무거우니 같이 가자.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당연하다는 듯 일이 있다며 아들을 호출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분명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셋이 같이 사는 기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뭘 먹어도 남편이 항상 어머니 모시고 갈까? 어머니랑 식사 어때?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효자병이 단단히 걸렸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1박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사라고 둘러대는 겁니다. 해서 여행 온 걸 왜 말 안 하냐 물었더니 우리끼리 놀러 온 거 알면 섭섭해 하실까봐. 딱 이렇게 말하는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더 챙기고 자주 찾아뵀었지만 제 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왜냐고요? 자주 찾아뵙다가 언젠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더니 요즘 얼굴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며 비꼬는 말투로 전화를 받으시기에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머님을 100% 만족시킬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4번 시댁에 방문할 동안 남편은 6개월에 한 번 처가에 방문했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술만 드시면 차로 20분 거리에 사는 아들이 보고 싶다며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꼭 아들은 내버려 두고 저한테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남편도 점점 진절머리가 나는지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었네요. 술만 마시면 신세한탄하면서 술주정 좀 그만하시라고 소리치면서요. 다행히 그 이후로 어머님도 자제를 하셨습니다. 무튼 결혼을 하고 난 후 저희 부부 문제가 아닌 어머니로 인한 문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결국 터져버려 어머님 품에 돌아가서 살아라. 나는 어머님 감당 못하겠다. 라고 하며 울면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로 이혼을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거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 주변 친구들한테 편들어 달라고 말했다가 친구들한테 마마 보이냐고 욕을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욕먹고 나니 30살이 넘어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거였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 후 남편은 안부 전화나 방문은 본인만 하겠다며 저한테 발길을 끊으라 했고 제 폰에서 시삼촌과 시이모, 형님의 전화를 전부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 때는 남편을 바꿔주고 옆에 없으면 그냥 안 받았네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었다 알려주면 본인이 걸었고요. 현재는 제가 하고 싶을 때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면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2배로 돌려줬네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중간 역할을 잘하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친척들 다 모이는데 나만 가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화를 내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각자 가는 게 편하다며 친척들 모임에도 혼자 다녀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니 며느리인 저에게도 조심해 주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족이 아닌 남처럼 서로를 대하다 보니 어머님과의 관계도 좋아졌거든요. 효자였던 저희 남편은 이제 말로 안 패도 본인이 알아서 컷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쓰고 있지만 여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왜 뜯어 말리는지 직접 겪어보니 둘이 아닌 셋이서 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워도 남편이 내 편이 아닌 시어머니 편이고 시어머니가 본부인이면 내가 첩 같은 느낌. 남편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걸 계속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고부 갈등 글을 읽으면서 이런 집이 실존하나 했었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제일인 듯 합니다. 각자 집에 최대한 공평하게 하고 대리 효도를 바라지 않는다면 싸울 일이 없지 않나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 자식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뭐 결국은 남편이 단도리를 잘했다면 안 생겼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아직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대가족 형태로 살고 싶어하는 시부모가 많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둘 다 살아있는데 그러세요. 사람을 너무 귀찮게 들들 볶아대죠. 합가를 요구하시더니 안 해주니까 매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안 해줬지만요. 그리고 저희도 여행 가면 시부모님한테 말 안 합니다. 니들끼리 가냐? 서운하다. 이지랄 할까봐요. 근데 홀시어머니였으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세 번째, 둘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은 시어머니들의 공통된 말인가 봐요. 저도 신혼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마음에서부터 딸처럼 느껴진다며 매주 불러내셨고 옆집 앞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폰도 못 하시고 무슨 사소한 일만 있어도 남편을 부르는데 정작 본인이 필요한 건 왜 이리 신세대보다 잘하시는지. 요즘은 저도 시어머니들의 이중성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어머니는 홀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아들 앞에서 애기짓을 꼭 하더라고요. 근데 홀 시어머니면 더하죠. 제 남친 엄마는 홀어머니도 아니고 본인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데도 아들한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면서 어리광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하려고요. 다섯 번째, 저는 남편이 내 말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반성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안 꺾이는 게 효자 마음 아닌가요? 저건 효자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마누라 부려먹으려다가 주변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니 자기 평판이 생각해서 부인을 위해주는 척하며 위선을 떠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쓰니가 잘 끊어내고 산다 하니 다행입니다. 근데 아직 잘 산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거든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